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이번에는 무도에서 대련 겨루기가 빠지면 과연 무도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해 보기로 했죠. 물론 뭐 무도에서 무도가 대련이 빠지면 무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학생들은 참 많았는데요. 그러면서도 그 우리 학생들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러나 자기네 도장에서는 대련 겨루기를 하지 않는다. 심지어 관장님이 선수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대련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태권도 겨루기 대회는 안 나가고 줄넘기 대회를 나간다. 네. 뭐 이해도 됩니다. 이해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그 아침에 웨이트를 합니다. 헬스를 하죠. 사람들은 뭐 헬스하면 근육이 둔해진다, 뭐 스피드가 느려진다 하는데 참 무식한 얘기고요. 예전에 우리가 무술 영화 같은 걸 보던지 아니면 실제로 예전에는 산을 뛰거나 뭐 돌을 들거나 물동이를 나르거나 했던 그 모든 동작들이 결국 근육을 단련시키기 위해 했던 거예요. 그럼 왜 그땐 그렇게 했냐? 그때는 헬스장이 없었잖아요. 다시 말해서 근육을 단련한다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내 몸을 단련하고 좀 더 나아가서는 무술이든 아니면 또 내가 원하는 어떤 운동을 하기 위한 그 기능을 더 강화시키기 위한 보조 운동의 수단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그 웨이트 트레이닝은 저는 삶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뭐 아직 뭐 너 둔해진다, 유연성이 떨어진다, 그거는 정말 80년대나 90년대 초반이나 들을 수 있는 얘기고, 이제는 인터넷 검색만 해도 이제 그런 말은 안 통한다는 걸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헬스장에 다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피트니스 대회 한번 나가보고 싶다. 그래서 우리 그 트레이너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피트니스 대회 나가면 저는 입상과 상관없이 한번 저도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피트니스 대회 식단 조절해야 되고 운동해야 되고 참 쉽지 않은 건데 피트니스 대회는 나가서 대회 날은 막상 포즈를 잡거나 뭐 이런 거 하기에는 어려운 게 없다. 단지 그 동안의 과정이 힘들다. 그래서 피트니스 대회는 시합을 출전하려고 마음먹은 그 순간부터 대회가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꼭 피트니스 대회만 그런 건 아니죠. 사실은 모든 대회가 그렇죠. 내가 대회를 출전하겠다라고 마음먹은 그 순간부터 대회는 이제 시작인 거죠. 하지만 선생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피트니스 대회는 이제 몸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 어떤 엄격한 조절 그리고 자아 절제 관리 이런 것들이 그날부터 이제 시작한다는 얘기겠죠. 자, 그런데 제가 헬스장에 나가려고 했던 이유는 헬스 대회에 나가려고 피트니스 대회에 나가려고 했던 이유는 제 삶을 더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나가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에는 목표가 있어야지 재밌잖아요. 이게 사실은 저도 몸을 만들고 체중을 줄인다는 목표가 있으니까 하루에 굶는 것도 재밌고 운동을 하는 그 시간도 고통스러운 시간도 재밌어요. 만약에 그런 목표가 없으면 굶는 것도 짜증나고 힘든 것도 짜증났겠죠. 그러나 내가 몸을 만들고 어떤 내 뭐 목표치가 있고 내가 몸을 이렇게 만들고 체중을 언제 얼마까지 할 거다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매 시간 들어가서 아이들을 요즘에 가르치지만 그 가르치면서 수업 시간에 무슨 목표를 갖고 있냐면 내가 발차기 하늘 발차기 더 높게 차겠다, 더 정확히 차겠다 이런 목표가 있으니까 매 시간 아이들하고 같이 발차기를 하더라도 너무 즐거운 거예요. 만약에 그런 목표가 없다 하면 아이들 가르치는 이 시간이 일처럼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고, 아까도 말했지만 굶거나 이 힘든 시간들이 오히려 중고등부 시간은 제가 더 파이팅 있게 뛰거든요. 왜? 내 운동하려고. 이게 나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변에도 에너지를 전달해 줄 수 있고 즐거울 수 있고, 무엇보다 내 삶이 더 즐겁지 않은가. 그래서 시합 출전의 목표는 오히려 두려움과 뭐 긴장감에 벌벌 떠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삶을 더 즐겁게 할 수 있기 위해서 이제 삶은 나가야 돼 시합에 출전하는 것이 아닌가. 그거는 아이들이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선수를 시합에 나가보라고 이렇게 이제 권유하거나 하는 것인데 부모님들도 이런 걸 잘 모르죠. 그러나 그러면은 제가 여지껏 이 시합을 출전하는 것은 그 뭐 평정심 뭐 희노애락 이런 얘기는 많이 했어도 오늘 같은 얘기는 아마 참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시합에 나가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이 근본적으로 무도는 그럼 무엇인가? 저는 무도는 인생을 깨닫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무도를 선택했고 무도 안에서 누군가는 태권도를 선택했고 합기도를 선택했고 유도를 선택했고 그것도 틀리지만 어떤 사람은 예술을 선택했고 음악, 뭐 미술, 그리고 누구는 수학, 누구는 과학, 누구는 장사, 누구는 경영 등등 이 세상에 있는 이 구조들을 가지고 어떤 삶의 진리 그리고 인생을 깨닫기 위한 어떤 삶의 도구일 뿐이지 지금 돈을 벌려고 하는 어떤 그런 정말 아메바적인 단순한 세포적인 어떤 뭐랄까 원시인적인 사고는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무도는 인생을 깨닫기 위한 도구이고 겨루기나 대련은 무도를 완성하기 위한 어떤 장치가 아니라 인생을 깨닫기 위한 무도의 핵심 도구가 겨루기나 대련이다. 그럼 이제 이게 그럼 무슨 얘기인가? 당연히 운동을 하고 시합을 나가면 시합을 나간 사람하고 안 나간 사람하고는 정신력 차이가 완전히 틀리겠죠. 근데 그 이전에 강한 육체와 정신 그 이전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시합을 나가는 이유는 정말 중요한 이유는 완벽한 습관을 위해서 입니다. 완벽한 습관이라는 것은 뭐든지 끝까지 하는 습관입니다. 끝까지 하는 습관이라는 것은 그 본질을 파헤치고 내가 뭔가를 배우거나 뭔가를 만났을 거나 저거 원리를 이해하고 그 본질은 무엇인가를 끝까지 파고 들어가 보는 거예요. 어떤 부모님들은 우리 애 운동 선수 시킬 것도 아닌데 무슨 시합에 나가냐고 말하는데 네, 저도 선수 시킬 마음은 없습니다. 뭐 운동 선수 올림픽 금메달 따도 먹고 살지 못해요. 그런데 왜 시합을 나가냐? 뭐든지 끝까지 해보는 습관. 뭐든지 남들은 대충 포기할 때 어떤 그 본질에 다가갈 수 있는 어떤 정말 마지막까지 파헤쳐 볼 수 있는 그런 끈기, 뭐 어떤 이런 습관, 이런 습관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보통 뭔가 대충대충 하는 사람은 뭘 해도 대충대충 해요. 근데 그 사람은 이건 그런 대충 하는 사람이야. 평가가 그렇게 되겠죠. 근데 재밌게도 뭔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다른 것도 열심히 하고요. 뭔가를 끝까지 파헤치는 사람은 모든 행동 패턴이 그렇거든요. 그러면 지금 도장은 야 그냥 재미로 다니니까 대충 다녀. 이런 아이들이 어떻게 인생에서 훌륭한 습관, 최선을 다하는 습관, 끝까지 해보는 습관을 배우겠습니까? 그럼 뭐 대충대충 하는 습관이 들은 애들이 공부는 열심히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희노애락, 평정심 이것도 정말 중요한 요소인데 이런 희노애락이나 평정심 이런 얘기들은 지금까지 많이 해왔으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이런 정말 중요한 습관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거는 사람을 대할 때도 정말 항상 최선을 다하고 하는 사람은 사람한테도 최선을 다하고 일에도 최선을 다하지만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한테 최선을 다하고 그 사람한테 자상하고 그 사람의 어떤 섬세한 배려 이런 것도 빛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삶과 끝까지 해보는 습관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습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합에 나가야 된다는 것이고 물론 시합에 나가면 당연히 수많은 패배 수많은 패배를 당하다 보면 패배에 익숙해질 것이고 패배에 익숙해지면 그 패배에 익숙해진다는 것이 지는 게 당연하다는 게 아니라 패배에 익숙한 그 감정 내가 졌을 때 처음 져본 사람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억울하고 막 원통하고 하겠지만 많이 져본 사람은 질 수도 있구나를 깨닫고 질 수도 있구나를 깨달은 사람은 패배에 그렇게 흥분하거나 동요하지 않죠. 실수와 실패에 그다지 좌절하지 않습니다. 패배에 익숙한 사람은 오히려 그 패배를 통해서 냉철히 패배를 들여다보고 배울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에 익숙한 사람, 어쩌다가 한번 승리한 사람은 기고만장하고 뭐 세상이 내 것 같고 뭔가 해낸 것 같겠지만
늘 승리에 익숙한 사람은 그 승리 속에서도 자기의 부족한 점을 찾아내고 배울 수가 있고, 흥분하지 않고 평정심을 찾고, 한 어떤 고요를 찾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우리 무도에서, 시합에서 찾아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삶의 근본 핵심 요소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우리는 시합에 나가는 것인데, 시합을 출전했던 관장님들도 아이들을 시합에 데리고 나가지 않는데, 그럼 이 아이들도 단을 딸 거 아닙니까? 단을 따고 한 번도 어떤 그 겨루기, 대련, 뭐 품새나 이런 대회도 있지만, 형 이런 대회도 있지만 대련만큼은 또 틀리거든요. 품새는 내가 준비한 대로 열심히 하면 되지만 대련만큼 내가 아무리 준비를 잘했더라도 상대가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한 어떤 판단력, 분석력,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빨리 대처할 거라냐는 순발력, 거기에 내가 얼마나 훈련이 많이 돼 있어서 내가 판단을 했을 때 몸이 얼마나 빨리 따라줄 것이냐는 어떤 이런 기동성, 그리고 컨디션, 이런 모든 것들이 작동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대련이나 겨루기나 이런 스포츠는, 이런 정말 무도의 핵심 장치는 그 어떤 교육 장치랑과도 비교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합을 나가라는 것이지, 누가 가서 금메달 따라고 했습니까? 이기라고 했습니까? 이기는 거 아닙니다. 배우라고 했죠. 때로는 무섭게 소리치고 큰 소리치고 막 무서운 표정 짓는 이유도 이기라는 것이 아니죠. 너 자신을 극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포인트를 잘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우리 아이는 재능도 없는데요, 적성도 없는데요, 우리는 여기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적성과 재능은 원래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적성과 재능에 맞춰서 삽니까? 냉정하게 말씀드려 볼까요? 이미 여러분이 태어날 때 어떤 부모님, 돈을 얼만큼 버느냐, 우리 부모님이, 그럼 내 교육에 얼마나 투자해 주실 수 있냐, 나한테 얼마나 많은 경험을 쌓게 해 주실 수 있느냐, 여기에서 사실은 이미 우리는 결정이 됐어요. 어느 정도는. 이게 숙명이죠. 그러면 부모님 잘못 만나면 인생 잘못되는 거냐? 네,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주어진 환경을 내가 잘 알고 우리 부모님의 능력을 잘 알면 엉뚱한 비교를 하지 않죠. 빌 게이츠 부모나 삼성 이건희 회장이나 이재용이나 이런 대기업 회장님하고 우리 부모를 비교하지 않겠죠. 그러지 말라고 분수를 알고 내 부모님의 능력, 나의 능력을 알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비교하는 데서부터 불행이 시작되거든요. 오히려 어려운 환경에서도 나를 키워주시는 그 부모님에 대한 감사함을 알면 작은 거에도 감사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나의 출발점을 알면 여기서부터 내가 얼만큼 이겨낼 수 있는가, 성장할 수 있는가를 잘 분석을 해보면,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캐치를 해내면 이제 더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이만큼 가진 데서 조금만 쌓였어도 이미 나는 전진했기 때문에 그만큼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데, 너무 많이 갖고 태어난 사람들하고 그런 소위 우리가 말하는 금수저하고 비교가 되면 뭘 어떻게 해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을 탓하고 원망하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어진 환경을 잘 아는 것이, 나의 출발점을 잘 아는 것이 이미 행복의 시작이라고 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능과 적성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부모님의 능력을 말한 이유는 출발점을 알아는 것이고, 재능과 적성은 누구나 존재하지 않아요. 재능과 적성은 사실 내가 경험하고 겪고 내가 많은 걸 경험해 봐야 적성을 그 중에 찾을 텐데, 우리가 사실 지금 보통 사람들이 상황에서 찾아낼 수 있는 적성은 많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면은 적성은 무엇이냐, 재능은 무엇이냐? 김연아가 피겨스케이팅을 신자마자 날아다니면 이게 재능이고, 박태환을 물속에 집어넣자마자 막 접영하고 수영을 하면은 이게 재능인데, 사실은 그들은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남들은 포기하고 싶고 트리플 악셀 하다가 허리가 돌아가고 멍덩방을 찍고 정말 숨이 터질 것 같은데도 거기서 저병 몇 번을 더 쳐야 되고, 이런 누군가는 포기해야 될 과정에서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을, 적성과 재능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만이 있었을 뿐인데, 사람들이 저 사람은 재능이 있어서 잘 됐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순간, 나는 재능이 없었기 때문에 안 된 거야 라는 어떤 자기 변명, 자기 위안,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적성 재능을 꺼내는 것이지, 사실은 끊임없는 노력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한에서 끊임없이 노력을 한다면 그 안에서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왜 적성재능 얘기를 꺼냈냐. 그러니까 우리가 20살 이전까지 가르쳐야 될 거는 적성재능을 찾아주는 것이 아니라 인내와 끈기, 그리고 누군가는 포기할 때 포기하지 않는 어떤 이런 지속성,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세상에 20살이 됐을 때, 세상에 나갔을 때 적성과 재능은 그때 내가 찾는 거예요. 어떻게 찾아요? 이거 해보니까 저기 가면 10만 원 더 준대. 저기 가보니까 저기 가면 20만 원 더 준대. 그래봤자 여기서 10만 원, 20만 원 돈 조금 더 주면 더 힘들고, 일은 거기서 거기고, 처음에 해보니까 이게 내 일이 아닌가 보다. 힘들면 내 일이 아닌가 보다. 또 가보니까 이건 내 일이 아닌가 보다. 이건 내 일이 아닌가 보다. 그러다 보니까 적성과 재능이 없나? 내 적성이 안 맞나? 사실은 원래 그런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했을 때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열정은 한순간 타오르는 뜨거운 어떤 노력의 어떤 마음, 그런 게 열정이 아니라 포기하고 싶을 때도 내 포기하지 않는, 꺼지지 않는 마음, 그게 진짜 열정이라고 했거든요. 그 열정을 키워주는 게 우리가 20살 때까지 진짜 해야 될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지도자는, 의사는 아픈 사람을 고치지만 우리 지도자는 평생 아프지 않을 몸을 어려서부터 만들어서 키워주고, 그리고 건강한 정신, 어떻게 보면은 범죄자도 될 수 있고 어떤 사회 부적응자도 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을 키워서 아주 건강한 정신으로 키워서 사회에 이바지하고 사회를 밝게 할 수 있는, 오히려 이 사회를 병들지 않고 사회를 치유하고 개인도 치유하고 사회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길을 가고 있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지도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모한테 맞추고 아이들한테 비율을 맞추고, 이거는 서비스 정신은, 우리는 서비스는 다른 데 가서 서비스 하시는 분들이 하시면 되고, 지도자는 철학을 가지고 자기 사명을 다해서 어떤 자기 철학을 사회에 투영시키고 현실화시키는 사람들이 정말 지도자가 아닌가. 그러기 위해서는 지도자 여러분들부터 정말 끊임없이 고민하고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을 쌓아가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물론 제가 오늘 드린 얘기도, 제가 한 말 얘기들도 정답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걸 토대로 또 한번 생각해 보시고 깨닫고 제 얘기가 조금이라도 이제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 역시도 오늘에 멈추지 않고 더 내년이면, 내일이면, 그 다음 날이면, 한 달 뒤면, 1년 뒤면, 10년 뒤면 지금보다 또 더 나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오늘 영상을 보면서 아이고 이때는 이거밖에 안 됐었구나 라고 할 수 있다면 제 인생은 성장하고 저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속 시합을 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어떤 지도자, 그런 어떤 무도인의 어떤 상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오늘 제가 했던 얘기들을 한번, 정답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느낌을 간략하게 써서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시고요. 다음 시간은 무도인으로서 사회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무도인으로서 사회 존재의 가치가 무엇일까를 여러분들이 한번 저한테 미리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얘기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무도인으로서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날씨 좋습니다. 코로나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죠. 무증상 확진자가, 누구는 무증상 확진자고 누구는 이거 죽는다고 하는데, 글쎄 어떤 삶을 살지는, 그 답은, 인생의 답은 늘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즐거운 시간들 쭉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화이팅!